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최근에 양자 컴퓨터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대표적인 이유 중 또 하나가 아마존의 양자 컴퓨터 매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당이 아마존의 이 아이온큐 매도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이틀 전인가 나왔던 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뒷북 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시차 적응하느라 좀 이제 빠르게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아마 참고하시면은 또 새로운 내용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그 가격 전략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일단 방송 전 좀 안내 드린다라고 하면은 늘 말하지만 이 가격 전략 제가 여기서 차트 전격 분석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요. 제가 뭐 10에서 20원 뭐 이 구간이 분할 매수고요. 손절가가 뭐 5달러고요. 뭐 목표가가 50달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지금 주가가 10달러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홀딩이겠죠. 지금 주가가 뭐 7달러인데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홀딩이죠. 왜 5달러를 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가격 전략을 제가 다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존의 이 지분 매도가 왜 악재가 아닌지 좀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마존의 기존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에 대한 기존 지금까지 보유했던 한 28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가 과거에 2023년도에도 9월 달에도 한번 첫 매도가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전량 매도 그러니까 100% 매도가 나와 버리니까 여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온 큐를 포함한 양자 컴퓨터 시장에 하락이 뭐 지속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과거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이제 아이온큐 아마존이죠. 이제 아마존이 이제 아이온큐를 매도했던 시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9월달에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만 주 정도대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 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또 나머지 전량이 싹 다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미 하락 추세는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의 이런 전량 매도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아이온큐라는 주식에 있어서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이 아마존이라는 그룹이 일단 기업이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도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무조건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따라서 물론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고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현재 새로운 투자라든지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뭐 입장 발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자금이 어디로서 흘러 들어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 이런 지분 매각이 큰 악재로 볼 수가 없는 게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뱅가드라든지 아니면 블랙록이라든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매도를 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이런 아이온큐의 기관 투자자들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해요.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봤을 때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처음 이제 이 비중 아까 얘기했던 한 200 몇십만 주죠? 200 몇십만 주가 체크가 됐을 때 한 280만 주가 체크가 되고 나서는 거의 이제 40% 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마존은 팔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블랙록이라든지 이제 뱅가드라든지 이제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현재는 어찌됐든지 뭐가 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마존의 이런 지분 매도로서 개인들을 흔들고 가는 이런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40% 정도의 비중이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40% 정도의 비중과 별개로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뮤추얼 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 관련된, 그러니까 펀드 관련된 이런 지분도 있어요. 그래서 72개, 상위 72개 기업의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 비중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런 이제 비중이 뭐 5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충 지금 한 이 정도만 이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 펀드의 물량이 지금 전체적인 아이온큐의 비중이 한 1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72개의 이런 비중을 모두 다 합쳐버린다라고 하면은 약 아이온큐의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러나 저러나 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펀드 관련된 이런 물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보통은 이 뮤추얼 펀드의 이 물량이 포함돼서 이제 비중을 좀 측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4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물량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이 물량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CEO가 됐든지 내부자라고 표현하겠죠. 내부 관계자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잘자잘한 비중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 50% 정도는 잠겨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뭐 50%가 넘어가니까 이게 왜 사실상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마존이 이렇게 매각을 해버리니까 매도를 하니까 이런 기관들이 수익 실현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뭐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관이라든지 및 펀드 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는 이 대규모로서의 시장가 매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중 50% 가까이 넘어가는 이런 물량이 시장가 물량으로서 한 번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뭐 이게 시장가로 당연히 매도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문제가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유동성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 가장 큰 물량이 나와줌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와주게 되느냐? 이게 뭐 주가 조작의 부정적인 신호로도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리스크가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블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일정 뭐 받아가 줄 만한 아니면 그 툭툭툭 조금씩 뭐 던지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의 이런 매수 비중을 봤을 때는 이 현재 아마존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모종의 서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의 매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악재로 볼 수 있어도 어쨌든 비중이 50% 넘어가는 물량이 잠겨 있는 상황이다라고 사실 보는 게 좋아요. 이 비중이 잠겨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50%가 넘어가는 사실 뭐 품절축적 성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아닌 앞으로의 서학개미의 물량이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해외 종목 서학개미의 비중 탑 1이 뭐예요? 보유 비중이 31%가 넘어가는 게 아이온큐예요. 아이온큐.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아이온큐라는 기업에 지금 비중의 3분의 1은 누가 지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가 지고 있으니까 50%는 지금 거래가 사실상은 우리가 시장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려운 물량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머지 30%를 지고 있는 게 서학개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이 아이온큐의 주가 롤링은 누가 만들고 있다? 서학개미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폭 역시도 사실상은 뭐 아마존의 매도 때문도 아니고 이런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서학개미들이 이제 손절로서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손절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서학개미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이런 매도 포지션도 결국에는 정말로 개인을 흔들고 가는 그런 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 당장 나오는 게 뭐다? 3월달 당장 이제 한 달 뒤면요, 엔비디아의 GTC가 이제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는 뭐 하겠다? 양자 컴퓨팅 행사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만큼 우리가 사실상에 우리가 CES를 코앞에 두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GTC를 코앞에 두고서 사실상 양자 컴퓨터들이 언제든지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뉴욕 증시가 그냥 다 같이 함께 무너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개인들 서학개미들의 이제 손절매 물량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유도했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실 GTC에서도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5년도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25년도에 이제 템포도 이제 출시 예정이다. 64 큐비트 관련되는 템포 출시 아이온큐가 또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채포먼 CEO 같은 경우는 단기적 가치 창출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GTC라는 이런 행사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또 발표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자체가, 비중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이 시점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손절매 타이밍을 잡아야 될 구간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3월 당장 다가올 GTC라는 이슈를 봤을 때는 오히려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담을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대가 되어야지 이거를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